2. 금융기관의 개입 여부에 따른 구분.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 송금 방식과 같이 당사자 간 결제에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선적 시점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시점을 구분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구분할 수 있다. 처분의 유고. 선화증권이 송하인 지시식 to order of shipper, 단순 지시식 to order, 소지인식 백지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선적 시 수익 선적 시 수익 이익이 먼저 이전되며 담보 이익 처분권은 매도인이 유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담보 이익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완전하게 이행되는 시점에 소멸되어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선화증권이 매수인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매수인에게 교부되거나 처음에 매수인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소유권을 수익 이익과 담보 이익을 구분함이 없이 매수인에게 즉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여부를 담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의 소유권 이전. 선화증권 발행식, 송하인식 선화증권 발행 형식, 송하인 지시식, 제3자 지시식, 선적식, 수익 이익만 이전, 대금 지불 시 담보 이익 소멸, 매수인 기명식, 매수인 지시식, 소지 인식, 선적 시 모든 소유권이 이전. 2.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추신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금 결제에 개입하는 경우, 선화증권은 대부분 송하인 지시식 또는 단수 지시식으로 발행되며, 실제 금융기관이 대금 선지급 여부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 시기와 방법이 상해진다. 선화증권이 매수인 지시식 또는 매수인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할지라도 은행이 서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개입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신용장은 기관이 결제의 주체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독특한 소유권의 법리가 적용된다. 1. 금융기관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 1. 수익 이전의 이전. 선적 서류에 대해 금융기관이 매입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단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 이익은 선적 시에 매수인에게 먼저 이전된다. 2. 담보 이익의 이전. 담보 이익은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대해 지급 또는 인수를 하는 시점에서 소멸되어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된다. 만약 매수인이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에 근거하여 담보권을 발동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 1. 금융이익의 금융기관 이전, 담보이익의 금융기관 이전. 선적 서류에 대해 금융기관이 매입을 하는 경우, 담보이익은 매도인에게서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고, 수익이익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담보이익의 매수인 이전. 매수인은 은행에 대금 지급을 이행하면 담보이익은 소멸하며 완전히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3. 금융기관의 상환 청구권. 만약 매수인이 환어음에 대해 지급 또는 인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담보권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기관이 어음법에 따라 상환 청구를 가지는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하고 매도인은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반환받은 후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상환 청구권은 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자신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은행 매입 여부, 은행이 매입하지 않은 경우 선적 시 수익 이익만 이전, 대금 지불 시 담보 이익 소멸, 은행이 매입하는 경우 수익 이익이 매수인 선적 시 수익 이익이 매수인 이전, 담보 이익은 금융기관 이전, 대금 지불 시 담보 이익 소멸. 3. 그 밖의 거래 조건과 관련된 규칙. 1. CIF 계약에 관한 와르소 옥스퍼드 규칙. 1. 정의. 국제법협회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가 제정한 해상 무역에 있어서 매매 간섭의 국제적인 통일을 위한 규칙으로 1928년 와르소 규칙 와르소 룰즈 1928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다시 1932년 와르소 옥스퍼드 규칙 와르소 옥스퍼드 룰스 for CIF Contracts 1932로 개정되었다. 2. 소유권 이전 시기 CIF 계약에 관한 와르소 옥스퍼드 규칙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법적으로 부여받은 유치권, 운송 정지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재반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 시점이다. 라고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CIF 매매 계약에서 물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운송 증권 인도를 정지 조건으로 하여 물품이 선적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개정 미국 무역 정의. 1. 정의. 본선 인도 조건 FOB의 거래 간섭은 섬나라인 영국을 중심으로 해상 매매를 위해 비롯되었으나 대륙 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 프리 온보드 FOB에서 보드는 선박의 보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 자동차 또는 항공기의 보드도 포함한다. 미국의 FOB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영국식 FOB와는 별도로 1919년 7가지 종의 FOB 중심으로 한 수출 가격 조건의 정의를 제정하였다. 그 후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1941년 전미 무역회의에서 채택함으로써 개정 미국 무역 정의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RAFTD가 제정되었고 1990년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적으로 개정 미국 무역 정의는 이 커텀즈 또는 와르소 옥스퍼드 규칙과 동일하게 무역 거래 간섭의 해석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특별법으로 규제하거나 또는 법정의 판결로 확인되지 않는 한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매매 당사자는 본 규칙을 매매 계약의 일부로 받아들이는데 동의를 할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 개정 미국 무역 정의 FOB 1. FOB 지정국 내 출발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게 인도. 2. FOB 첫 번째 건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두 번째 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ai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 내 출발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게 인도 단 지정 수출지까지 운임 지급. 3. 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 named port. 지정국 내 출발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게 인도 단 지정까지 운임 공제. 4. 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 내 수출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게 인도. 5. FOB vessel
named port of shipment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 인도 단 매수인이 수입 수출입 통관 의무를 이행하고 매도인은 무사고 본선 본선 수령증 또는 본선 적재 선화증권 제공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 및 비용으로 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조 의무 6. FOB named inland point of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 내륙 지정까지의 인도 3. 미국 통일상법전 1. 정의 미국에서 각 주가 입법 관할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각 주의 법이 다르다. 상사법의 불통일은 상사거래 수행을 해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각 주의 상사법을 통일하여 거래의 신속화, 안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제정된 것이 통일상법전 유니폼 커머스 코드 UCC이다. 현재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2. 구성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거래 조건에 대하여 2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FOB, FAS, CIF, CNF 및 X쉽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UCC는 관습이 아닌 미국의 법제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이 인코텀즈 2010부터 적용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면서 UCC의 정형 거래 조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칙은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통일 상법전의 FOB 1. FOB Place of Shipment 매도인은 지정 장소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물품의 점유를 운송인에게 이전할 때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2. FOB 두 번째 FOB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규정된 방법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하여야 한다. 네 번째 FOB vessel, car, or other vehicle 운송 수단의 종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지정된 운송 수단의 물품 적재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FOB vessel 조건인 경우 매수인은 본선을 지정하여야 하며 또한 매도인은 필요한 경우 선화증권 형식에 관한 본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인코텀즈와 CISG 비교 인코텀즈와 CISG는 모두 국제거래에 이용되는 규칙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CISG는 협약, 인코텀즈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약관으로 취급된다는 차이가 있다. 상세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요건 CISG는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으로 CISG 체약국 사이에서는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인코텀즈는 ICC에서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특정 국가에서 관행 또는 관습으로 인정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면 반드시 인코텀즈의 적용을 받겠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2. 관계 CISG와 인코텀즈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CISG와 인코텀즈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인코텀즈와 CISG에서 말하는 인코텀즈는 CISG에서 말하는 특약에 해당되어 인코텀즈가 우선 적용된다. CISG 매도인의 인도 장소, 위험 이전 등에서 규정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인코텀즈에 의한 개별 규칙의 합의를 의미한다. 3. 구성 및 내용 인코텀즈는 매수인의 제한적인 의무 10가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 CISG는 당사자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 당사자 일방의 계약의 위반 시 구제 조치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등 계약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특징 CISG와 인코텀즈 모두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코텀즈는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CISG는 매도인의 의무로 써 소유권의 이전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CISG는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코텀즈는 국내 거래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CISG와 인코텀즈의 차이점. 재정주체 CISG UN, 인코텀즈 ICC. 재정연도 CISG 1980년, 인코텀즈 1936년. 적용요건 CISG 직접 적용, 간접 적용, 적용의 합의. 인코텀즈는 적용의 합의. 계약 위반 CISG는 구제 조치 규정, 인코텀즈는 규정 없음. 소유권 이전 CISG는 선언적으로만 규정, 인코텀즈는 규정하지 않음. 국제성 CISG는 상이한 영업소 소재 국제 거래에 적용, 인코텀즈는 국내 거래에서도 적용 가능. LPD Land Duty Paid. 1. 탄생 이유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원산지 표시에 따른 통관 지연 또는 위험물의 복잡한 통관 절차에 따른 세관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운송 비용뿐만이 아니라 수입 통관 의무까지도 부여하는 새로운 정행 거래 조건을 실무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 이를 LPD 조건이라 한다. 2. 정의 인코텀즈 2020의 CIF에서 매도인은 관세 지급을 포함하는 조건 또는 DDP와 유사하다.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 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사용 이유 1. 통관의 효율성 LPD 조건을 이용하는 이유는 매수인이 화물의 통관에 따른 위험 및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 가격을 낮게 작성하여 수입 관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그리고 효율적인 SCM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물품의 재고 부담 범위 및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등이다. 2. 수입 요건의 회피 또한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은 수입되는 물품의 상표, 원산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통관이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 서류상 수입자인 매수인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미국의 실질적인 수입자인 매수인이 세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통관 절차를 수출자인 매도인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으며, LPD 조건은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한다. 4. VMI에서 수용 가능성 VMI Vendor Managed Inventory 는 수입국의 사무소 등을 보유하지 않은 공급자인 해외의 매도인이 수입국 내에서 납세 의무자가 되어 수입 신고나 보세 절차를 밟아 화물을 수입국 내에 장치해 두면 재고 관리까지 행사하는 비거주 재고 관리 방식 거래를 의미한다. VMI는 통관의 주체가 매도인이 되는 DDP, LPD 그리고 BWT 와 가장 적합한 거래 방식이다. 5. 문제점 1. 위험 이전 시기의 불명확 LPD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위험을 부담하나 실제 매수인이 아닌 형식상의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됨으로써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형식상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리인 또는 제3자가 되며, 실제 매수인이 최종 주문에 대해 현지 물류 창고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종결된다. 2. 사례 매도인이 LDP 조건으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하여 현지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에 따른 위험과 수입 관세 및 제세를 포함한 수입 통관 비용까지 모두 부담한다. 운송을 마친 상태에서 최종 매수인이 물품 구매 결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재고 관리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미국 세관 절차 강화에 대한 매도인의 부담. 미국 세관은 중국산 섬유와 의류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마카오,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제3국에서 불법 환적되어 원산지를 변경한 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섬유와 의류 수입 증가율이 매번 낮은 반면 어, 중국의 미국 수출 실적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는 제3국에서의 원산지 변경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 세관으로부터 의심받은 제품들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낮은 가격으로 인보이스가 작성된 제품. 2. 물량이 큰 제품. 3.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등.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세관의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수입 통관에 대한 부담을 매도인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무역 결제 챕터 1 기본 이론. 챕터 1 대금 결제 수단. 매수인, 채무자는 매도인, 채권자에게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 대부분 수표 또는 어음 등 별도의 지급 수단을 이용한다. 수표의 경우 무역 거래의 특성상 발행 국가와 지급 국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송금 수표, Demanded Draft (DD가) 주로 이용되며 어음의 경우 매수인이 발행하는 약속어음보다 매도인이 발행하는 환어음이 주로 이용된다. 지급수단은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발행인 (drawer), 지급수단에 대해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자에 해당하는 지급인 (drawee), 지급수단에 대해 지급을 받을 권한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수취인 (payee)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수단에 따라 발행인, 수취인이 동일하거나 발행인, 지급인이 동일한 경우 또는 모든 당사자가 상이한 경우도 있다. 발행인이 지급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약속어음은 발행인, 지급인과 수취인, 소지인, 양자의 계약이다. 반면 환어음은 발행인이 독립된 제3자,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발행인과 수취인은 동일할 수도 있고 상이할 수도 있지만 지급인은 항상 별개의 제3자이다. 환어음이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간 제3자 계약이라면 약속어음은 발행인, 소지인 간 양자 계약에 해당한다. 수표는 은행이 지급인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급위탁증권이 된다. 은행이 지급인이자 발행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자의 계약에 해당한다. 용어의 정리. 1. 수표, 책 또는 책. 발행인, 채무자 가 지급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무역거래에서 발행인, 통상의 매수인이 되거나 발행인은 통상의 매수인이 되거나 은행이 되며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면 보증수표, 자기합수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면 당자수표가 된다. 무역거래에서는 발행국과 지급국가의 발행국가와 지급국가의 은행이 상이하기 때문에 송금수표, 디맨드 드라프트 (DD가) 주로 사용된다. 이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발행인, 채무자가 정당한 소지인,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매수인, 발행인, 발행인, 매도인, 소지인, 수취인이 되며 발행인이
지급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환어음 Bill of Exchange. 환어음이란 어음 발행인, 채권자, 매도인이 지급인에 해당하는 제3자, 채무자, 은행 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채권자, 수취인, 페이이에게 지급일의 일정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이다. 무역 거래에서는 주식 결제 방식 및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주로 사용된다.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비교. 어, 경제적 성격. 환어음 지급 위탁증권, 신용수단. 약속어음은 지급 약속증권, 지급수단. 환어음은 지급 위탁증권, 신용수단. 다시 약속어음은 지급 약속증권, 지급수단. 수표는 지급 위탁증권, 지급수단. 당사자. 환어음은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약속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수표는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환어음은 발행인이 채권자, 약속어음은 채무자, 수표는 채무자. 담보서류는 환어음은 선적서류, 나머지는 없음. 만기일은 환어음은 일람불, 기한부, 약속어음은 기한부, 수표는 일람불. 거래 방향은 환어음은 역환 방식, 약속어음은 순환 방식, 수표는 순환 방식. 2. 환어음 매도인은 수출 후 매수인이 요구하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여 환어음과 함께 외국한 은행을 통해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 이를 매입 또는 내고 과정이라고 한다. 환어음이란 어음 발행인, 채권자, 매도인, 가 지급인에 해당하는 제3자, 채무자, 제3자 채무자, 은행 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채권자, 수취인에게 지급일의 일정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이다. 무역거래에서는 주식 결제 방식 및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주로 사용한다. 환음의 정식 명칭은 Bill of Exchange이지만 흔히 빌 또는 드래프트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환어음의 당사자 1. 발행인 drawer. 환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채권자를 의미한다. 무역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환어음 발행이 요구된다.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급인 드로이. 환어음의 지급인은 환어음의 숫자 또는 문자로 명시된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할 것을 위탁받은 채무자를 의미한다. 무역 거래에서는 결제 방식에 따라 매수인 또는 은행이 지급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3. 수취인. 환어음의 수취인은 환어 금액을 지급받을 채권자로서 발행인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직접 제시하면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직접 제시하면 수취인은 관여하지 않지만 발행인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제3자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할 경우에는 제3자가 수취인이 된다. 수취인은 환어음이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선의의 소지인 보나파이드 홀더로 표현하기도 한다. 2. 환어음의 종류 1. 무담보 환어음과 화환어음. 환어음만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어음을 무담보어음, 클린 드래프트 또는 무화환어음이라고 하며 주로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의 지급에 이용되지만 현재는 보증신용장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선화증권을 비롯한 선적서류, 상업송장 또는 운송서류 등가 첨부되는 어음을 화환어음, 다큐멘터리 드래프트라고 하며 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무역 결제 방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화환어음이다. 2. 일람불 환어음과 기한부 환어음. 환어음은 지급 만기일에 따라 일람불 환어음, 사이트 드래프트와 이제 기한부 환어음, 유저스 드래프트로 구분할 수 있다. 일람불 환어음은 환어음을 수취한 즉시 지급인에게 대금이 이루어지며 만기는 at 사이트로 표기한다. 반면 기한부 환어음은 지급인에게 음이 제시된 후 일정 기간 후 지급이 진다. 기한부 환어음의 만료일은 대표적으로 일람 후 after site, 일부 후 after date 및 확정일 on a fixed date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한부 환어음의 만기일 결정 방법 1. 일람 출급 또는 일람불 at site. 일람 출급 또는 일람불은 환어음이 제시되는 즉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어음법 3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일람 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 일람 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 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시작한다. 2. 일람 후 정기 출급 (after site). 일람 후 정기 출급은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급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30days after site 이면 지급인에게 어음이 제시되고 30일이 지난 후에 결제가 된다. 이는 일람 후 정기 출급에서 지급인이 환어음을 일람했다는 증거로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인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일람 후 정기 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 증서의 날짜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어음법 제3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일람 후 정기 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 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2.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않고 거절 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 제시 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후 정기 출금 또는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금 after date. 일부 후 정기 출금 또는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금은 환어음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급이 이루어진다. 일부 후 정기 출금은 환어음이 발행될 때 지급일이 확정된다. 예를 들면 환어음이 4월 30일에 발행되면서 만기일이 30days after date로 표시되면 지급일은 자동으로 5월 30일이 된다. 따라서 일부 정기 출급은 일람 후 정기 출급보다 5편일 수만큼 빨리 결제된다. 일람 후 정기 출급의 경우 지급인에게 환어음이 도착 후 제시하고 나서 만기일이 기산되기 때문이다. 4. 확정일 출급 on a fixed date. 확정일 출급은 환어음상 지급일이 2021년 10월 3일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환어음과 개인어음. 환어음의 지급인이 은행인 경우 은행은 뱅크 드래프트, 개인이나 기업인 경우 개인어음, 프라이빗 드래프트라고 한다. 추심 결제 방식에서는 매수인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어음이 사용되며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는 환어음이 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은행 어음이 이용된다. 3. 어음의 인수. 1. 인수의 개념.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기한부 조건, 기한부 조건으로 외상 신용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한다. 기한부 환어음은 먼저 환어음을 인수, acceptance 후 서류를 전달받아 물품을 수령하고 물품 판매 대금으로 만기에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음,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발행한 기한부 어음을 매수인이 인수한 경우 무역의 인수, 트레이드 억셉턴스라고 부르고 은행이 인수하는 경우는 은행 인수, 뱅커즈 억셉턴스라고 한다. 이 인수어음의 할인, 기한부 환어음이 인수되면 매도인은 이를 만기까지 보유 후 전액을 지급받거나 금융시장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다. 이를 환어음의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이처럼 할인에 의해 은행으로부터 미리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융 방식을 인수금융이라 한다. 인수금융을 통해 매도인은 필요한 자금을 즉시 회수하면서 매수인에게는 외상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3. 인수금융시장. 환어음을 할인해 주는 은행은 이를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지만 대개 환어음을 다시 금융시장에 재할인, 리디스카운트를 한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인수금융시장이라 한다. 뉴욕이나 뉴욕이나 런던 같은 금융시장에서는 은행 인수어음을 투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음의 할인 및 재할인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은행 인수어음은 동일한 만기를 가진 예금 증서보다 유리한 할인율로 거래되며 인수어음의 소지자는 발행자 및 인수은행에 대해 소구권, 상환 청구권을 가지므로 인수금융은 매우 안전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추가 학습. 어음의 소구와 거절 증서. 1. 정의. 소구권 또는 상환 청구권, 리콜스는 만기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음의 소지인이 발행한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해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해 어음 금액을 반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를 소구권, 상환 청구권, right of resource라고 한다. 발행인 배서인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이 소고 요건. 어음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급 제시 기간 내 지급인에게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한데 이를 거절 증서 프로테스트라고 한다. 거절 증서는 주로 공증인이 작성한다. 3. 어음법의 규정. 우리나라의 어음법 제44조에 의하면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 공정증서, 인수 거절 증서 또는 지급 거절 증서로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확정일 출급, 발행 일자 후 정기 출급 또는 일남 후 정기 출급 환어음의 지급 거절 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 2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란 출급 어음의 지급 거절 증서는 인수 거절 증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4. 환어음의 발행 형식, 수취인 결정. 환어음의 발행 형식이란 대금의 수취인, 받는 사람, 수취인의 결정, 즉 지급인, 드로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명식, 지시식, 소지인식 등이 있다. 1. 기명식 발행. 기명식 발행은 환어음 금액을 수취할 당사자를 특정인으로 하여 기재하는 방식이다. Pay to ABC Bank와 같이 특정 형식으로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한 양도가 금지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어음법 및 영국의 환어음법 등에 의해 기명식 발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금지 문헌이 없는 한 배서를 통한 양도를 허용하여 기명식과 지시식을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원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을 지명채권 또는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서만 양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배서가 금지된 경우 기명식 환어음의 유통은 제한될 수 있다. 이 지시식 발행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의 지시에 의해 대금의 수취인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Pay to ABC Bank or Order 또는 Pay to Order of ABC Bank 같은 형식으로 발행한다. 배서에 의해 제3자에게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3. 소지인식 발행 환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pay to bearer 또는 해당 란을 공란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자에 대한 양도는 별도의 배서 행위 없이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며 각 국가의 어음법에 따라 소진식 발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5. 환어음의 배서 환어음은 배서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배서 (endorsement는) 어음이나 수표 등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상의 권리자 즉 배서인 (endorser) 이 해당 증권의 뒷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새로운 권리자 수취인가 될 배서인 돌시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서에 의하여 어음의 모든 권리는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어음법에서는 기명식과 지시식 어음에 대해 배서에 의한 유통이 가능하지만 미국의 어음법에서는 지시식 어음만이 배서에 의해 유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서는 다시 기명식 배서, 지시식 배서, 소진식 배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명식 배서 Full endorsement 또는 Special endorsement Pay to the 피배서인 명 플러스 배서인 서명의 형식으로 배서인의 기명 날인과 함께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여 배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명식 배서가 있는 어음을 다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에 배서할 자, 즉 피배서인의 배서가 있어야 한다. 2. 지시식 배서 Order endorsement Pay to the order of 피배서인 명 플러스 배서인 명의 형식으로 피배서인의 지시식에 따라 환어음의 수취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기명식 배서의 법적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국 환어법에서도 기명식 배서라 함은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 또는 그 지시인을 명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여 기명식과 지시식 배서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3. 백지식 배서 뱅크 인도스먼트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고 현재 수취인, 배서인 자신만 배서를 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단순히 배서 문구에 pay to the order 라고 기재 후 배서하는 방식과 하나는 어음을 유통시킨다는 취지만 기재하고 배서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어음을 유통시킨다는 취지만 기재하고 배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백지식 배서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환어음을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으며 또한 소지인은 어음에 배서하지 않고 다시 양도할 수 있어 이후 지급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소구권에 응하여 상환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없다.
우리나라 원법 제12조 제2항 및 13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소지인식 배서와 백지식 배서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식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 백지식 배서. 추가 학습, 추가 위임 배서, 에이전시 에이전시 or restrictive endorsement. 추가 위임 배서는 한 어음을 수입자에게 송부하여 한 어음을 수입지에 송부하여 추심 DP 또는 DA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추심 위임 배서는 어음상에 표시된 수치인이 수치인이 발행을 위하여 지급인으로부터 대신하여 대금을 받아주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pay to the order of ABC Bank for collection 의 형식으로 위임 또는 표시되는 문헌을 기재 후 추심은행이 배서한다.